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새해인데요. 여러분 새해 출발 어떻게 잘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뜻하지 않게 사실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좋은 일이 그래도 많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정말 좋은 자료를 서치해서 저도 공부하고 싶고 제가 어떤 목적으로 50대, 60대를 보낼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딱 취합을 해서 그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5060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걸 주제로 해서 글을 쫙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히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나 목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향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50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은퇴하고 나서의 60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 저 자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때 생각하고 상상했던 거랑 많이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자료에서 발췌했던 거 10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라. 가끔 남을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거 아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상황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랑 성향이 전혀 반대예요. 제가 예전에 MBTI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ENFP 유형이에요. ENFP. ENFP가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유형이에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이런 유형이죠. 팀별로 이렇게 팀장급을 이렇게 뽑아서 1년을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전 지자체에서 모인 팀장들이 60-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BTI 그 검사를 이제 먼저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팀장급 중에 ENFP 유형 없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70명 다 되는 팀장 중에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는 ENFP가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ENFP 유형이 흔하지도 않은 유형이지만 공무원 안에 들어와서 팀장까지 가려면 이 유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ENFP 유형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일어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어났어요. 막 1년 과정에 처음 스타트하는 그날 막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알지도 못하는 전 지자체에서 모인 그 팀장들한테 막 60-70명은 박수를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들이 ENFP를 유지하는 경우는 당신도 그렇게 흔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들어올 때는 몇 명이 있는데 이 유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참신한 아이디어, 열정적, 뭐 이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 센 거죠. 소신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에 들어오면 사실 공무원 유형이 비슷하게 떨어진대요. 60%가 동일한 유형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유형에 들지 않으면 공무원 안에서는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ENFP가 사교력, 친화력이 좋아서 아무랑 다 친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랑 진짜 맞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그냥 다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뒤통수 맞는다, 뭐 발등 찍힌다 이런 표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저는 일단은 사람은 믿고 들어갑니다. 저 믿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믿은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집 센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행복한 중년을 보내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와의 연결성을 봐야 되고 사회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갤럽에서 하는 강점 조사 해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제가 5대 강점 중에 하나가 연결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연결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다. 우린 하나다. 우린 We are the world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무슨 성직자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은 막 연결해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는 거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정말 하나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굳이 너를 미워할 것도 없고 너를 욕할 것도 없고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연결성이 저한테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저는 일단은 선입견 같은 건 배제해요. 왜냐면 저는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일단 제가 겪고 경험해 본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이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그냥 참고만 해요. 그리고 제가 겪어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친해지면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런 걸로 상처받고 외로웠고 이런 게 많아서 진실되고 더 진솔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성은 사회와의 연결이 됐던 사람과의 연결이 됐던 이런 연결성을 유지하시는 것은 행복한 중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상 유지에서 목적을 찾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 인사이동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마다 욕심이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제 기대치에는 솔직히 안 찼던 거죠. 그래서 딱 하루는 진짜 슬펐어요. 슬펐다는 표현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 표현이 맞겠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근무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으신 거예요. 직원분들도 너무 괜찮고 또 환경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 그 메슬로의 그 인정의 욕구, 그쵸? 거기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그 상위 버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고 뭐 막 도서관도 있고 막 헬스장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기본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거기 관계자분들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집에서 좀 멀다고. 20-30분인 줄 알았더니요. 40분, 4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통편이 바로 집 앞에서 서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보니 제가 일을 해보니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제가 행정직이긴 하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그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이 먹을수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뭐 노동력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직이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그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많이 뵀어요. 그래서 막 인사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도와드릴 일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또 저희는 뭐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컴퓨터를 잘 다루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회장님이 그 결산 서류를 만들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가 또 따로 뭐 이렇게 공부한 게 있었어요. 뭐 디자인 쪽으로 약간. 그래서 제가 아주 커버도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다. 폼도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그거를 열심히 쳤어요. 근데 저희 공무원 툴로 막 트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랑 폰트를 아주 크게 해갖고 한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딱 쳐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이 서류 부탁하기 너무 미안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시라고. 제가 그거 해드리겠다고. 제가 또 이거 좀 빨리 치는 편이어서 제가 쳐드리겠다고. 어렵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도장만 땅 찍게끔 해드리겠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행정을 한 거는 완전히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서 너무 재밌고 보람되는 거예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정말 해봐야 되겠다. 제가 사실 기존에 했던 업무는 계획서, 기획서, 공모, 뭐 이런 거였어요. 행사, 계획수리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었죠. 간접 도움으로 돌아갔던 거죠. 이렇게 뭐 공모사업 따오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상태에서 제 소소한 목적을 하나 찾은 거예요. 제 업무를 통해서 일단은 오늘 세운 거는 그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니 간단한 건 내가 예쁘게 쳐드리자. 이게 오늘의 현상에서 찾은 목적인 거죠. 이제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래요. 근데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구축. 이런 말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적인 네트워크 말고요. 사적으로 할 때 인맥을 형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업무적으로는 인맥이 필요하겠지만 사적인 관계를 할 때 이걸 인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인맥을 형성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의도적인 인맥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조차 소개팅 미팅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런 인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면 커뮤니티 구축. 이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커뮤니티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독서 모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모임은 정말 할 때마다 제가 서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사람 명수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 관심사가 같은 커뮤니티 구축은 저는 강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키는 게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 이거 너무 맞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하루하루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 모토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는 파티다. 하루하루는 이벤트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벤트나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했던 사건, 사고가 없으면 거길 공란으로 놔둬요. 그래서 공란으로 안 놔두고 꼭 그 칸을 채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나 나의 행복도가 높았던 게 없으면 제가 그 칸을 쓰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꼭 하는 거예요. 뭐 아주 구차하게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행복했다. 막 이런 것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가면서 기록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또 부정하죠. 그 부정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보면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사람이 가치가 드러날 때는 좋을 땐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냐. 저는 이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으시면 저는 그것은 또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상황들이 저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저한테 충분한 자산이 되고 저한테 훗날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검토하래요. 그 만병의 근원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쌓이면 의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줌으로 교육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듣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쉬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고 다 못 들을 것 같고 또 뭐 새벽 기도도 다녔고 이래서 지난 한 달을 쉬었었는데 확실히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맨정신에서 에너지가 같은 사람들하고 한 20, 30명이서 같이 줌을 공부하거든요. 대단하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줌으로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그 바쁜 아침에 그거를 듣는 분들이 20, 30분이 같은 에너지를 갖고 공부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게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트레스 검토해 보실 필요 있고요. 또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은 건강 빼놓을 수 없죠. 몸 조심을 꼭 하셔야 되고 건강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엄청 몸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다 같이 하는 말씀들이 50일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한 해 한 해 다르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전부다. 그래서 정말 음식은 되도록이면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저는 조미료를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안 쓰다 보니까 음식이 맨 처음에 맛이 없죠. 그리고 이제 조미료 많이 치신 분들은 제 음식이 되게 막 희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해놓고 막 제가 너무 맛있어요. 왜냐? 그냥 그 근본의 맛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쪄먹거나 삶아 먹거나 그냥 약간의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 오일 뭐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인스턴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염증으로 되게 시달리고 나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깝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절대적인 음식은 없고 영양제도 절대적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가 맞나 한번 몸을 제가 그때 아프니까 몸이 저절로 임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체질에 맞는 음식을 건강하게 드시는 거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50대가 넘으셨을 중년 분들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론다본의 매직이라는 책 자주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의 모든 내용은 감사합니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감사한 거. 저도 이제 감사 일기를 써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한 거를 5개 이상
꼭 체크를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말을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아침마다 교육을 듣는 거기에서 멘트가 끝날 때 항상 저 이 멘트를 하고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근데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은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렇게 현장에서 어른들 찾아뵐 때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합니다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뭐 뵌지 안 됐으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서도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 정 많으신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흙냄새 나는 사람들이 많다. 흙냄새 나는 곳이다. 그래서 흙이라는 표현이요. 발음 이상하죠. 흙이라는 표현 정말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흙냄새가 나는 곳 너무 좋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번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확 드러내고 유튜브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절대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 유튜브를 보시고 한 분이라도 용기를 얻으시고 한 분이라도 행복해 하실 수 있고 한 분이라도 에너지를 업되실 수 있다 하면 제 얼굴 드러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다고 별도로 이거 보세요. 머리도 막 삐쳐있고 제가 자꾸 머리를 만지는 이유가 이 화면을 보면 머리가 너무 뻗쳐있고 이런 거예요. 너무 성의 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요. 편집하고 막 머리 다듬고 옷 다듬고 화장하고 이러면 저 이거 화장 안 한 거예요. 입술만 바른 거예요. 항상.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제가 더 편하고 자주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프로 유튜버는 아니니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 1월 시작이에요. 1월 정말 힘드셔도 기운 내시고 행복하다고 상상을 하신 분만이 행복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만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은 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자기 주문을 겁니다.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